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상승세를 탔던 우리 증시가 흔들리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유가 하락과 맞물려 예상치 못한 북한 이슈까지 유동치는 시장 속 현명한 투자 방법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놀라셨죠?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한 속보들이 쏟아졌었는데 이번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중퇴설입니다. 뇌사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보였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긴급진단 시간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우선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가 됐는데 그 배경은 네네.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외신을 통해서 지금 이 수술 후 중퇴다 하는 이 보도가 한 2시간 전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 위중한 상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왔는데요.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이 확인된 바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만의 이 대부분 이제 북한 상황 같은 외부 상황을 분석을 할 때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징후가 있어요. 이런 징후가 보이면 안정적이라든가 저런 징후가 보이면 불안정적이라든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징후 목록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징후 목록이 또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상황이 이거는 이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런 이 설의 근원이 된 이 김정은 위원장의 4월 15일 이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거든요.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데요. 이때 대부분의 북한의 고위 당 간부라든가 권력 엘리트들이 이 참배를 했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지금 조금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분명한 거는요. 아마 이게 그냥 루머였을 경우에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이 대외적인 주로 입장 표명을 많이 하는 매체죠.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이걸 부인하는 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오늘 이 밤에 뉴스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면에 네. 이제 북한이 어떠한 입장도 예잡고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는요. 네. 이게 지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 네. 특이 동향이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히 더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어쩌면 신변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좀 더 지켜를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역시도 지금 진위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북한과 관련한 특히 이제 북한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증세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을 봐야 돼요. 상태가 어떻다, 뇌사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공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뭔가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다 또는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 전망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나온 게 단순히 그냥 루머였다 그러면은 네. 김정은 정권의 이 대남 정책이 그대로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금년 초까지 됐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사리 풀리지 않는 상황은 풀리지 않는 이게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일부에서 지금 설로 나오고 있는 건강 이상설, 특히 위중설이 나오게 될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특별하게 남북관계가 갈등으로 들어서지는 않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부 수습이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대한 만큼 남북관계 진전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정체 상태에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두현 위원과 함께했고요. 그럼 이 논란 시장의 흐름은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원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도 놀라셨죠? 좀 당황은 좀 하긴 했었는데 네. 보통 이런 대북 이슈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거든요. 보통 네. 단기 이슈로 끝나고 뭐 하루 이틀이라든가 뭐 당일날 뭐 미사일 같은 거 쏠 땐 거의 당일날 끝나는 게 마련이고요. 네. 이런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는 뭐 2, 3일 김일성 예전 주석 사망할 때도 뭐 일주일 이내 보통 시장 다 반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시장 빠졌다기보다 굳이 빠졌다고 하면은 이제 어제 이제 그 유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또 나스닥이라든가 이제 그 뉴욕 지수가 이제 좀 조절 좀 받았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시즌에 어떻게 이제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거기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러니까 이제 이 조정을 받아야 될 시점에서 요게 어떤 마침 악재가 나오면서 마침 맞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60일선 저항 그리고 코스닥도 120선 저항을 딱 나올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됐다 보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이렇게 그 대북주, 그러니까 겸유주 외에 보유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은 일단은 좀 관망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유 관망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태설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쫙 빠졌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거의 602선까지 내려오며 600선 또 붕괴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전에 뭐 미사일 쐈을 때 네. 그때는 정말 1분 만에 훅 떨어지고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중태설이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이걸 기회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주저했던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5% 좀 빠졌었고 네. 이건 또 환율도 급등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환율도 많이 1240까지 이제 장중 올라갔었고요. 네. 지금은 한 1234 정도 되는데 34.40 정도 남았는데 전에 이제 122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 위증설이 이제 CNN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인데. 사실 어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아이템을 샀다가 어제 다시 또 매도에 들어갔거든요. 또 그세요? 네, 그래서 다시 아직까지도 지금 그 IT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도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그 1220 이상에서 환율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언제 사냐 이게 관점이 아니라 계속 외국인 매도는 아직까지도 계속 상수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지수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장에서 잘 버티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실적 시즌 다가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실제 어느 정도 반영될지 어느 정도 선방할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런 건 오늘 그러니까 단기적인 악재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그때는 좀 안 좋은 소식 들렸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시장에 좀 추락 걸릴 수는 있다. 그 정도는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건강설도 있었지만 문제적으로 처음으로 또 마이너스 유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요. 여기에 오늘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삼중고가 어떻게 겹치다 보니 안 그래도 이 V자 반등을 좀 위태롭게 바라보신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심리가 확 꺾였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네.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제발 돈이 조정이 이렇게 어디서 났는지. 네. 뭐 부동산 시장 올 수도 있고 네. 다른 자금을 마련해서 올 수도 있는데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속만 애태우고 내가 이 시장 반등에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휩싸일 정도로 지금 반등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올 정도로 나왔다 보고 있고 오늘 장중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그런 과정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이 실적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늘 장의 강세인데요. 예를 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디멘탈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 실적도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하고요. 경력주들은 사실 오늘 저도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오늘 7,000원 정도 왔을 때 일단 차익을 했고 좀 매도 의견 좀 드렸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대아티아이가 이제 오늘 이전 실무 협상이 결렬된 시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철도주들이 좀 제일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실무 협상 그러니까 단계까지 올라온 종목
종목들은 좀 매도 관점에서 보고 있고, 지금 아난티라든가 관광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올라오진 못했는데, 일단 대북에 대한 그 모멘텀이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은 좀 더 보유도 되지 않는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슈가 터지기 전만 해도 제가 경협주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슈를 싹 바꿨어요. 그래서 사담 나누듯이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늘 만약에 하락했을 때 주워 담은, 그러니까 일명 주워 담은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잘한 선택일까요? 저는 이 경협주들은 이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현금이 원래 갖고 있어서 시장 저점부터 사 모아 들어가서 또 그러니까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경협주 급등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베팅들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그 정부에서 또 동에서 이제 그 사업도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추가 급등 나왔던 건데, 네. 지금 여기서 매수하시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 오늘 장주 흔들렸을 때는 아마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빠졌을 때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세도 지금 상당히 강하고 네.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두 매도의 그 세력 간에 좀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매물이 좀 소화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이오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입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그 매매를 좀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장 대비해서는 견제한 흐름이라서 오늘 좀 바이오 쪽에 그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좀 그쪽에선 저가 매수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출렁일 때도 덜 무너졌고요.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 목표 주가도 올린 증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걸 감안해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로 포트를 쫙 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네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약간 조정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코스피 지수 1900 이상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스럽다는 거는 일단 공통적인 그렇죠.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지금 61선 저항, 코스닥은 120선 저항을 받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가는데 이러한 조정의 흐름 안에서도 좀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있고 또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가 활발히 지금 돌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상승한 종목들도 보면은 실적이 좀 잘 견조한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었고 코로나19에 대한 수혜가 그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반등했는데 지금은 그 지수와 종목들 간의 키 맞추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실적이 부러지지 않고 지금 견조한 기업들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종목 쪽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은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 방어를 잘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스 이런 쪽 바이오 시밀러 섹터는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독설 때문에 쭉 빠졌던 이 경협주들을 사야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의견보다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사라라는 매수 의견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쭉 조정을 받을 때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는 게 좋겠다. 네, 그 경협주들은 지금 원래 똑같이 다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왔다가 횡보할 시점에서 더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수하기는 더 부담이 다 되고 아까도 가격적으로. 제가 대아티아이 같은 거 예를 들었던 게 이전 실밀협상 결렬될 시점 그 이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에는 뭔가 지금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그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철도주를 비롯한 경협주들은 단기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은 있고 다만 이제 섹터별로도 좀 관광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은 좀 더 볼 여지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방산주 이야기 코멘트 듣고 끝낼게요. 지금 빅텍은요. 상한가가 결국 풀렸습니다. 한 19%, 20%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상한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벌써 손실폭이 클 텐데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요? 오늘 다 매도입니다. 대북주 다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면은 무조건 물려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찍었다가 윗꼬리를 많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터졌을 때는 급등 시에는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고 오늘 밤에 뭔가 아까 앞선 그 전화 연결해서 말했듯이 북한에서 뭔가 어떤 해명 이게 없을 경우에는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뭐 반반이 확률에서 그걸 베팅할 필요는 없고 오늘
그 퍼스트부터 해서 빅텍스페코, 뭐 한일 단조 뭐 이런 종목들 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사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